서귀포의 한 일주도로에서 승용차끼리 정면 충돌해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역주행 차량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1차로를 달리는 흰색 승용차. 잠시 뒤 맞은편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흰색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강한 충격에 엔진 덮개가 부서지며 2차로까지 파편이 날아듭니다. 갑자기 퍽 소리가 나면서 저희 차가 잘못된 줄 알고 혹시나 해서 나와봤더니 이미 이제 그 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네, 사람들이 이제 다 수습해 주시려고 이제 나와서 다 전화하시고.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아침 8시 7분쯤. 중문에서 안덕 방면으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나타난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었다 회복했고 흰색 승용차를 몰던 50대 여성도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이 모두 화단에 부딪히면서 도로 중앙 화단에 있던 돌이 뽑히고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승용차가 역주행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3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역주행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혈액을 채취해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주행 사고로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역주행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가 회복되는 대로 확인할 겁니다. 다음 주변에 있는 CCTV 차량 블랙박스들 있는 대로 확인하고요. 비슷한 시각 제주국제대학교 앞 516도로에서는 5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위해 도로 위에서 교통 안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살거나 가지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주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농어촌 민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홍경찬 씨. 3대째 살고 있는 제주 전통 가옥을 개조해 민박업을 시작했습니다. 옛 한옥 구조의 석가래는 물론 돌담과 송이, 지역 특산물인 선인장 등을 살려 제주와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시골에 우리 갔을 때 내가 쉬고 싶고 느낄 수 있고 힐링하고 이게 뭔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기획을 해서 제가 한 리모델링을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이처럼 제주에 등록된 농어촌 민박은 6천여 개. 그런데 앞으로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에는 농어촌 주민에 한해 자격이 부여됐고 6개월 이상 사전 거주는 물론 실제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농촌 빈집에 한해 주민이 아니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며 사전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농촌 빈집에 한해서 실거주 의무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상황이 다른 데다 무분별한 기준 확대로 농촌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을 죽이고 도시를 살리는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농촌 빈집을 명분으로 대기업과 법인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민박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 지역 농어촌 민박은 6천여 곳으로 전체 숙박시설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에만 49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 지역 숙박업계에도 큰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 심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문제를 추적하는 기획뉴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지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제주도 추천 인사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추천 인사는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는데 1명만 위촉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추진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125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객실수 1,000개가 넘는 호텔과 콘도를 짓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중산간 훼손과 특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협의회 위원 12명의 명단을 분석해봤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제주도 관광산업과장을 포함해 제주도청 공무원 5명이 위촉됐습니다. 제주도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2명을 포함하면 모두 7명으로 전체 위원 12명의 절반을 넘고 시민단체 추천은 1명뿐입니다. 콘도 189개 객실을 짓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개발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모두 11명. 이 가운데 제주도 공무원이 4명이고 제주도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가 2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됐습니다. 시민단체 추천은 1명뿐입니다.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제주도의 의도에 따라 협의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합니다. 개발 계획들은 어느 정도 도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어 있게 되거든요. 타당성이 없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어도 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제주도 추천 인사와 공무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제주도 추천 민간 전문가가 제출한 검토 의견서입니다. 환경 보전 목표와 대상 지역 설정, 토지 이용 구상 등 7가지 항목 모두 적정하다거나 의견이 없다고 써냈습니다. 제주도가 추천한 또 다른 민간 전문가도 총괄 의견으로 대체로 적정하다고 쓴 뒤 5가지 항목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공무원들도 실현 가능한 환경 보전 목표를 제시하라거나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라는 등 원론적인 의견 제시가 많았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두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에 대한 조사 청구를 종결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의 상위 계획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위가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며 소극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도의회 상임위 의결 사항은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지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며 재조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사만사미라는 신조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데요. 초미세먼지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상관관계를 실험으로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주에서 유나은 기자입니다. 평소라면 선명하게 보였을 치악산이 윤곽만 흐릿하게 보입니다. 도심 속 아파트와 건물들도 희뿌연 미세먼지에 둘러싸였습니다. 최근 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오르며 포근한 날에는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다 그러면 확실히 목이 아프고 가래 생기고
해서 이걸 항상 쓰고 다녀요. 이런 가운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연구진이 초미세먼지와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실험용 쥐에 4주 동안 초미세먼지를 흡입시키고 행동 변화와 뇌세포 변화를 관찰했더니 미세먼지에 노출된 쥐의 경우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은 쥐에 비해 무기력, 기억력 저하, 불안 증가 등 우울증과 관련된 행동학적 변화가 20-30% 증가했습니다. 실제 쥐의 뇌를 분석해 세포들을 살펴보니 시상하부에서 산화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도파민 생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뇌 신경 체계에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런 미세먼지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여러 가지 임상적으로는 추적한 자료들이 있지만 최초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미세먼지의 정신건강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였습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나 피부질환뿐 아니라 정신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입증되면서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대기오염이 유발하는 신경정신질환의 예방책을 찾기 위해 장기적인 미세먼지 노출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제분자과학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네, 오늘은 나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답답한데요. 현재 제주 북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1제곱미터당 44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바다 안개가 짙게 껴서 제주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미세먼지는 내일 청정한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먼지로 인해 하늘이 뿌옇겠는데요. 아침까지는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겠고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습니다. 중산간도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평년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 10도, 서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12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7도입니다. 한낮에도 온화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북부 지역은 15도, 남부 지역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10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는데요. 해상에 내일부터 바람이 불겠습니다.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내일 오전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주말에는 강풍을 동반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산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반짝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한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접대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제주도는 경찰이 통보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금액 40만 9천 원 가운데 실제 음식 조리에 사용된 물품의 금액은 28만 4천 원 정도로 제주도가 33만 원을 이미 결제했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오 지사가 직무와 관련해 점심을 대접받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주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탐나는 전 혜택이 다음 달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탐나는 전 포인트 적립률을 현재 10%에서 15%로 올리고 1인당 월 적립 한도도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탐나는 전으로 200만 원을 사용하면 30만 원을 포인트로 되돌려받아 탐나는 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탐나는 전 적립률을 7%에서 10%로 올렸을 때 월 평균 사용액이 21.6% 증가하고 적립률을 14%,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올렸을 때는 사용액이 39.2%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의 고용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제주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39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은 0.4%포인트 상승한 69.2%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에서 10,000명 늘고 전기, 운수, 통신 등에서 2,000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6,000명, 도소매, 숙박, 음식업은 2,000명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실업자 수는 9,000명으로 실업률은 0.4%포인트 하락한 2.3%를 기록했습니다. 월동무와 브로콜리의 재배 면적은 줄고 당근은 늘어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농경지 5만 5천 헥타르의 월동 채소 재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동무는 작년보다 9.1%, 브로콜리는 5.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당근은 18.6%, 양배추는 0.2% 증가했는데 수확 작업의 어려움과 가격 호조에 따른 농가 심리가 상대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전체 월동 채소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3.5% 감소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